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97만 명. 지방자치단체 유튜브 채널로서는 가히 제국이라 불릴 만한 숫자였다. 그곳에는 김선태라는 불세출의 스타 공무원이 있다. 비급 감성이라는 무기를 들고 경직된 관료주의의 벽을 허물며 쌓아 올린 엄청난 구독자 수. 사람들은 그를 충주시의 홍보맨이 아니라 유튜브 생태계의 돌연변이 천재라 불렀다. 그러나 퇴사, 그 두 글자가 찍힌 순간 제국의 성벽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낙하의 속도는 중력 가속도보다 빨랐다. 97만에서 시작된 구독자 수는 브레이크 파열된 기관차처럼 곤두박질 쳤다. 90만, 80만, 그리고 마침내 75만 1천 명. 불과 며칠 만에 22만이라는 구독자가 증발했다. 이는 단순한 하락세가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 대한 반감이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지호 주무관. 챕터 2. 설날의 반격 추노. 그리고 어제 민족 대명절 설날 당일 모두가 떡국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던 그 시각 충TV 채널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목은 추노. 도망친 노비를 쫓는 사냥꾼들의 이야기. 타이밍은 절묘했다. 설날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도망친 구독자를 도망친 노비에 비유한 메타포. 영상 속 지호 주무관은 도망간 구독자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는 듯한 그의 연기는 드라마 패러디지만 리얼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끝없이 추락하던 그래프가 멈췄다. 75만 1천 명에서 멈췄던 숫자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꿈틀거렸다. 75만 3천 명, 2천 명의 귀환, 97만 명에 비하면 초라한 숫자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지호 주무관이 홀로 흘린 땀방울 그 고군분투의 대중이 동정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여론은 돌아섰다. 지호 주무관 불쌍해서 다시 구독한다. 챕터 3. 위화감의 정체. 하지만 나는 이 지점에서 멈칫했다. 화면 속에서 지호 주무관을 보며 나는 기묘한 기시감 DJ 북을 느꼈다. 이것은 지호 주무관의 스타일인가? 편집의 호흡, 무엇보다 자신의 비극적 상황 구독자 폭락을 웃음의 소재로 승화시키는 냉철한 객관화, 그리고 비급 감성을 가장한 철저하게 계산된 어급 기획력. 이것은 지호의 냄새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떠나간 황제 김선태의 채취다. 생각해보라. 추락하는 비행기를 다시 띄우는데 필요한 것은 조종사의 근육량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난기류를 읽는 천재적인 직감과 엔진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방어전만 치르던 지호 주무관이 하루아침에 이런 공격적인 자학, 개그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그것도 설날 당일 대중의 시선이 가장 느슨해진 틈을 타서 나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을 세운다. 이 추노 프로젝트의 설계자는 지호 주무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아이디어. 그것은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했던 김선태 주무관의 머릿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무한도전의 기억. 과거 대한민국 예능의 전설 무한도전이 겪었던 사태를 기억하는가? 천재라 불리던 김태호 PD가 파업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다른 PD가 메가폰을 잡았던 그 짧은 시기를. 출연진은 그대로였다. 유재석도 박명수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결과물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 껍데기는 무한도전인데 알맹이는 전혀 다른 낯설고 어색한 무언가.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내 무한도전이 아니라 결택스처이라는 것은 흉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작자의 지문과도 같다. 어제 올라온 추노 편의 결을 보라. 그것은 지호 주무관 혼자 분투하던 지난 영상들의 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선태 주무관의 충주맨 시절의 유머 결이었다. 화면 속에 등장한 것은 지호 주무관이었지만 그에게 지금 굴러야 산다. 지금 망가져야 동정표를 얻는다. 추노라는 컨셉으로 도망간 구독자를 잡아라라고 지시한 연출가의 존재. 마치 그림자처럼 영상 뒤편에 서 있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가? 나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한다. 김선태 주무관이 자신의 후임자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뒤에서 도왔을 것이다.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나 적어도 이번엔 이렇게 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갑작스럽고 완벽한 회기는 설명되지 않는다. 챕터 5. 대체 불가능한 존재의 증명.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지호 주무관의 능력이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디어라는 무형의 자산이 얼마나 대체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증명하는 사례다. 우리는 흔히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매뉴얼이 있고 인수인계가 있으면 누구나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에서 특히 1인 미디어의 성격을 띤 채널에서 오리지널의 빈자리는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지호 주무관의 땀과 노력은 가상하다. 그가 추운 겨울산에서의 고생은 진실이다. 하지만 그 땀방울을 콘텐츠로 승화시킨 그 한 끗의 기획,
도망간 구독자를 잡으러 가는 추노꾼이라는 그 발상. 이것은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재능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재능의 주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사람이다. 챕터 6. 자, 이제 우리는 다음 편을 주목해야 한다. 어제의 추노편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충TV의 새로운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려면 검증이 필요하다. 만약 다음 영상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도 이와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풍자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인정해야 한다. 지호 주무관의 재능이 김선태급이라고. 그가 김선태의 유산을 흡수하여 자신만의 것으로 진화시켰다고. 그때는 지호 주무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다음 편부터 다시 예전의 그 성실하지만 밋밋한 열심히는 하는데 어딘가 아쉬운 콘텐츠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어제의 추노편은 떠나는 선배가 후배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이었거나 침몰하는 배를 잠시 띄우기 위해 외부에서 투입된 긴급 수혈이었음이 증명될 것이다. 75만 3천 명. 반등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반등이 지호 주무관 본인의 엔진으로 만들어낸 상승 기류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잠시 밀어 올려준 관성 비행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나는 어제 영상에서 지호 주무관의 화면 뒤에서 도와주는 김선태 주무관이 있는 것 같았다. 지금 충TV는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지나고 있다.